자, 이제 문제 1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에 관한 문제였었죠. 자, 우선 정답 바로 가보았더니 자, 2번을 보시면 우리말의 자음 체계에서 비음과 유음의 분류는 조음 위치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기준들을 잘 보아야 한다고 그랬었죠. 자, 우리 자음 체계 외웠던 거 6 곱하기 6 기억하시죠? 조음 위치, 즉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했죠? 입 모양 그렸었잖아요. 따라서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조음 위치였고요. 지금 우리가 비음이다, 유음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조음 방법에 관한 거였죠. 이게 기준을 조금만 잘못 놓치게 되면 당연히 틀린 정답으로서 잘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음 체계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이때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파, 찰찰, 그러면 끝 이렇게 했었잖아요. 파파, 찰찰, 파여름, 파찰음, 마찰음, 그리고 비음, 유음 이렇게 와서 파파, 찰찰, 비음, 유음. 따라서 콧소리, 그리고 흐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내는 방법, 즉 그러니까 how, 어떻게 소리를 냈느냐라는 기준이 되겠죠. 자, 응용한다면 이제 다음번에는 자음 체계 말고요. 모음 체계도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중에 신모음 체계, 단모음 10개 어떻게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 에, 으, 아, 우, 오, 위, 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시죠? 자, 이렇게 10가지로 나누었던 모음의 기준은 3가지. 어떻게? 혀, 입술. 즉 그러니까 혀의 높낮이, 혀의 고저에 의해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고요. 또는 혀의 앞뒤, 즉 전후에 따라서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누었으며 평순, 원순, 평순, 기준이 뭐였죠? 입술순,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모음, 원순모음 등으로 나누게 되었죠. 자,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분석을 해야 되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 나누었다. 이렇게 할 때 기준이 시험의 답이었다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셨을 거예요. 많이 강조했던 거니까. 자, 이제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역시 1번도 기억하시죠? 우리 국어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다른 말로 무엇에 따라? 장단에 따라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 의미라는 것은 뜻이니까 이게 뭐가 그렇다고 했죠? 눈에 눈이 들어가면 이런 거 벌써 나오잖아요. 같은 눈이 되었지만 어떤 눈, 사람 눈이냐 내리는 눈이냐에 따라서 만약 사람 눈이다 그러면 눈 한자에 눈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짧은 소리에 눈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눈 설자가 되었다면 이때 눈에 눈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결국 한자의 장단음의 차이라는 것은 곧 동음, 이의어라고 했었죠. 의미가 다르다고, 뜻이 다르다고 했었죠. 말이 말을 했었고요. 밤에 밤을 먹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할 때 비분절 음운, 초분절 음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만 국어에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건 소리에 무엇은 없다고요? 지금에 와서는 높낮이, 즉 고저라고 했다면 이거는 틀리겠죠. 15세기에는 고저, 즉 성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저가 없는 거잖아요. 일부 방언에만 남아있을 뿐. 그래서 만약 다음 시험에 소리의 고저를 통해서 의미를 변별한다 그러면 X. 그러나 높낮이가 아니라 장단, 길이를 통해서는 의미의 변별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우리 도마 안중근 선생이 했던 이야기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흔히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는 말로 알고 있으시죠. 자, 이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이 문장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한 문장이긴 한 문장인데 보니까 어떤 우리 국어의 특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문법과 관련하여 이어진 문장도 나와요. 또 4번을 보면 품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거라고 봐요. 문제를 다양하게 문법을 내기보다는 한 문제 안에 결국 여러 문법적 지식을 넣어놓은 후 전체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단 그럴수록 문제는 쉬워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3번은 답이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죠. A 하면 이거잖아요. A 하면 B 한다. A 하지 않으면 B 한다. 이것은 앞에서 뒤를 꾸며주는 일종의 인과적인 것, 수식해주는 것은 언제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어요. 자, 이어진 문장은 두 가지. 어떻게? 대등, 총속.
대등 종속. 이때 대등이라는 것은 A 하고 B 하는 것이며 종속은 A 하면 B 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대등과 종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도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에 답을 주면 됩니다. 자, 4번 역시 이해 아니오는 감탄사다 그랬는데요. 감탄사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이해 아니오 같은 것들이 그 이해다 그랬는데 그럼요. 우리가 감탄사는 품사로서 독립어에 해당이 되면서 느낌, 놀람, 부름, 대답, 아이고, 어머나, 에구머니나 그리고 예, 아니요 이런 게 감탄사이잖아요. 활용하지 않으며 당연하죠. 활용하는 것은 국어에 무엇밖에 없었으니까 동사, 형용사밖에 없으니까 활용하는 품사는 동사, 형용사. 물론 우리가 가변어로서 서술격 조사 이다도 조사 중에 유일하게 활용하는 조사가 되죠. 유일하게 서술격 조사이다는 어미가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활용하는 품사는 세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나머지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자, 이제 1번 문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준을 알았더라면, 기준이 함정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1번에 2번이 되고요. 항상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리죠. 정답과 풀이와 오답까지 한 번씩 확인하시고 난도는 제가 하라고. 이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틀렸다면 나는 뭔가 기준을 헷갈린다도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처음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다행스럽게 그 확실한 공부를 제가 강조합니다. 확실함이라는 것은 결국 정확성이고요. 꼼꼼함이고요.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거든요. 근데 성실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건 날림으로 이거 별로 안 중에 넘어가. 이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와 넘어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공부들은 나중에 가면 꼭 함정에 꼭 이게 성기게 그물이 성기다. 촘촘하지 않은 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시험에서 크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해드리는 이론 강의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들어갈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인데요. 자, 이것도 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세 가지, 조건 자체가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의 형성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단일어, 두 번째 복합어 이렇게 시작했던 단어의 형성, 형성법, 형성 방법이라는 말은 언제나 단일어, 복합어 또는 합성어, 파생어 그리고 이제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이렇게 이제 더 범주화해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는 가운데 조건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첫 번째, 합성어라는 조건을 하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1, 2, 3, 4 중에 파생어인 것은 먼저 제외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기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반갑죠? 그 다음에 비음화. 그러니까 저는 번호를 이렇게 2번과 3번을 붙여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정답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섬세하게 찾으면 되겠죠. 우선 지울 수 있는 것 한번 지워볼까요? 파생어인 거 지우면 나머지는 안 찾아도 되겠죠. 파생어라는 것은 어근에 접사가 붙은 것, 실질의 형식이 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2번이 파생어네요. 2번이 파생어인 이유는 같은 네처럼 보이지만 저녁 네라고 하는 것은 저녁 내내 어떤 시간과 관련되면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저녁 내, 끝내 이런 것도 사실은 전미사네, 파생어네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될 수 없는 거네요. 막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네요. 막내가 막과 내가 결합된 것으로 보면 얘도 사실 파생어고요. 사전에는 그냥 막내 이런 자체를 하나로 주었지만 사실 막이라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사. 따라서 막둥이 또는 막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파생어예요. 마지막에 뜻을 더하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얘도 접두사가 붙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는 막내 이걸 그냥 하나로만 등재를 해놓았더라고 국립국어원에서는. 자, 이제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가 모두 있는지 볼까요? 발음의 변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발음의 변화에 보면은 흑내라고 하는 것은 1단계 흑 플러스 내 이렇게 된 거죠. 받침이 대표음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흥내 이렇게 되었네.
맞아요. 이때 내라고 하는 것은 냄새라는 말의 고유어, 역시 복수표준어 개념이죠. 내, 짠내가 난다, 왜 이런 거 하잖아요. 단내, 이런 게 다 냄새. 그래서 우리가 냄새에 추가된 복수표준어 중에는 내음이라는 게 있었죠. 풀내음, 꽃내음 이런 게 이제 표준어가 되었잖아요. 흙내라는 것은 흙 플러스 냄새. 그러니까 명사, 명사가 결합해서 명사를 이루는 합성어라는 조건에.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두 번째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리을 기억이 기억으로 갔을 때 얘를 음절의 끝소리로 볼 수 있느냐. 예전에는 그렇게 분명히 봤죠. 겹받침이 대표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음절의 끝소리라고 보았고 옛날 기출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2007년 이후 학교 문법이 개정되고 나면서 이것을 자음군 단순화, 그러니까 자음이 오히려 탈락한 것으로 보는 시험이 요즘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직은 아무래도 선택 과목인데다가 옛날에 공부하던 분들, 이제 아마 이런 출제진들이 좀 들어가면서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로 본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거 기준으로서 음절의 끝소리로 일단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가직이나 또 지방직 서울시 등에서 나온다면 이건 음절의 끝소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 그런데 수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최근 고등학교 시험들에서는 이것은 자음군 단순화, 즉 자음이 두 개였으니까 겹자음에서 하나가 탈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요즘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공식 시험에는 이 부분들이 과거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비음화라든지 아니면 유음화, 축약, 탈락 이런 정도에서는 모음과 관련하여 시험에 많이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준에 의하면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로 보아야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응으로 변했기 때문에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으로 변했으므로 비음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1번이 되었어요. 다시 정답 1번을 놓고서도 여러분이 필기한 것, 제가 표기해드린 것 한 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중에서는 어차피 합성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얘도 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발음을 한번 비춰보니까 얘는 전영내 이렇게 되니까 이때 내영이 되었다는 건 비음화는 맞죠. 비음화. 그러나 음절의 끝소리는 당연히 없죠. 7개의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끝내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다 있네요. 즉 그러니까 끝내 이렇게 디귿으로 먼저 갔으니 음절의 끝소리가 됐다가 두 번째에서는 끝내 이렇게 비음화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답은 3번일 가능성이 크죠. 왜? 두 가지의 조건은 맞거든요. 음절의 끝소리도 비음화도 들어있지만 그러나 얘는 파생어였기 때문에 합성어라는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죠. 자, 4번 역시 발음은 막내 이렇게 해서 역시 비음화 하나는 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는 없었다. 자, 이렇게 문법과 관련되되 단어의 형성과 연관시키며 의문의 변동을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A와 B를 결합해 한 문제 이렇게. 뒤에도 나오지만 로마자 외래어 합쳐서 한 문제 이렇게 하면 영역을 좀 더 넓게 한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적인 측면, 지식과 관련해서 검증하기가 쉬워지거든요. 학생들은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어쨌든 2번의 답은 정답 1번이 되었습니다. 뒤에 해설 길게 써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음절의 끝소리에 흙내가 비음화 흙내가 되는 합성어라고 했고요. 과거에는 음절의 끝소리, 지금은 자음군 단순화, 즉 음운의 탈락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참고로 써드렸으며 다시 합성어 파생어들에 대한 첫 출발점 파생어를 막내는 사전상 단일어, 어원상 파생어, 막 나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역사적으로 어원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문법적으로 보면 통시적인 것,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느냐, 공시적인 것, 현재적으로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문법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원상으로,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 지붕이, 그냥 지붕이죠 이런 게 아니라 집 플러스 웅, 맞아요. 이것은 원형에서 전미사 웅이 온 거예요. 파생어예요.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문법에는 더 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답은 1번, 난도는 중이라고 했습니다.